안녕하세요. 아침마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금요일마다는 네. 이제 생생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양한 그 설문조사 결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애써주시는데요. 이번 주는 먼저 전국의 30, 40대 며느리 1000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네. 시어머니 여러분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사건건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의 간섭. 이런 거 힘들어요 라는 내용을 오늘 방송할 예정이거든요. 글쎄요. 어떤 간섭이 그 며느리를 속상하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여기에 많은 며느리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많은 며느리들한테 여쭙도록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아침마당 터줏대감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시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윤문식 선생님이 아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실런지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런지 궁금해요. 며느리 편에 드느냐 아들 편에 있느냐. 저는 저 뭐 돈 많이 주는 편 들죠.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직 안 죽고 살았습니다. 아니 새신랑 같으세요. 오늘 분홍색 뭐 셔츠에. 이제 석양에 발악하는 거죠 뭐. 그런데요. 예. 그 누구 편을 드느냐 누구 편을 드느냐 그 일부러 가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기 뭐 기생충 전문가 여기 학자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기생충만 안 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서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며느리 유용하죠. 네. 며느리가 기생충이야 지금. 시작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비교할 수 없죠, 서민 교수님? 윤문식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윤문식 교수님. 두 분이 오늘 첫 만남인데 아주 호흡이 잘 맞는. 네. 난 거울 보는 줄 알았어.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몰래 어디서 동생 생겼나. 성격은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시고 좀 소심하시고. 그 먹고 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서 교수님이 하실 말씀은 다 하신다는 거 잠시 그렇죠. 지켜보시면 압니다. 제일 무서워요, 저런 사람. 30, 40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어떤 간섭을 제일 속상해할까요? 여기 30대 며느리 4분이나 계시니까 여쭤보죠. 네. 안현홍 씨. 제 생각에는요. 무조건 네가 참아라 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초반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신랑이 일주일에 한 번, 2번 들어오더라도 프로게임단 감독이니까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외박을 할 때 네가 이해를 해라. 뭐 술 먹고 늦게 들어 네가 이해를 해라. 항상 그러셨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신랑이 그 직업을 이제 관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 어머님이 한 저녁 8시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마지막에 웅이 들어왔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이요?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보래. 전화 끊어보래. 내가 웅이한테 전화해서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해야겠다 이러시면서 제 대신 어머님이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술 먹지 마라. 집에 일찍 들어가라.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애기 봐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건 오히려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편하죠. 네, 너무 좋으시고 든든한 제 아군이 생긴 백그라운드. 네, 정말. 하지만 한혜연 씨 이렇게 초기에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며느리로서는.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연차가 바뀌니까 어머님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신랑에게 좀 네가 집에서도 좀 더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초창기에는 네가 다 참아라. 우리 학도 집안일 같은 거 하나도 안 시켜봤다. 그러면서 그런 거 절대 시키지 말고 네가 무조건 다 해줘라.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죠. 그분이 바로 네.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긴장되시나 봐요, 오늘 이 자리가. 좀 긴장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조심히 가네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자체가 아침마당은 참 좋은데 기쁨을 주는 마당인데 너무 조심스럽고 오늘은 정말로 너무 조심스러워요. 예. 말씀은 혹이나 나로 인해 가지고 듣는 자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듣는 며느리감들이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될지 성격으로 따지보면 막 하면은 이거는 어머니가 안 먹을 것 같고. 참 이판사판으로 해야죠. 조심스럽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벌써 이판사판 나온 거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평소에 뭐 며느리하고 얘기하실 때처럼. 결혼 초기에는 좀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했죠.
남편 세상 뜻이 이제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아들하고만 같이 살아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남편의 조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들아, 엄마 좀 부탁한다. 내가 못 해준 건 네가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걸 아들한테 다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어리광을 부리게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장가를 보냈으니 얼마나 외롭고 그야 금쪽 같은 아들인데 그러는데 얘한테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 너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안 시켰다. 내가 금쪽같이 이기고 네가 내가 받들어 주듯이 너도 받들어라. 네가 남편을 받들어오면 남편이 잘 된다. 밖에 나가는 일이 잘 되고 그 남편이 잘 되면 누가 편해? 엄마가 안 편해. 네가 편해. 너 그래 알고 애기 낳으면 애기 기자구도 갈지 못하게 하고 걸레도 못 들게 하고 아우 진짜 얄미운 시어머니지. 그지만 그때 시절은 그렇게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며느님. 아니 근데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예예 하면서 그걸 다 순종하고 받아 들였어. 우리 아들한테 살고미 물어보지. 그런 거 시키냐? 이러면 엄마 말한 대로 그거는 일지 안 시킨대. 어머 고맙다. 한혜원 씨 어떻게 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저도 이런 배경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서 일단은 무조건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도 제가 정 힘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남편에게 조금씩 힘든 티를 내면 남편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막 이러면서 네 그냥 어머님 말씀을 일단 따라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런 며느리 강수인 선생님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시집살이를 일단 저도 아들이 셋이지만 저 시집살이 한 것 같이 며느리들 요새 며느리들 같이 하면 며느리들 안 달죠. 그래서 저는 이 아들들 교육을 같이 못 사니까 한 번 뭐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뭐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왜 우리 며느리 아들한테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한테 해야 되겠다. 그런 명심을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도 나쁜 일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말도 못하죠. 같이 살면 시집살이 뭐 6대씩 같이 살았으니 오죽하게도 이 조그만 몸이 그래서 시집가서 더 못 컸어요. 짜부러졌죠. 그때도 계속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못 큰 거는 우리 며느리들이 어머니 왜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키도 못 컸냐 해서 나는 시집가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쪼돌아들었다. 더 커서 갔는데 그렇게 농담한 적도 있는데 일단은 며느리들 시집살이는 이 시어머니가 잔소리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저희들은 싫어요, 내요, 뭐 싫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시어른들한테 해본 적도 없고 신랑하고 가서 이렇게 어른들이는데 말한 적도 없고 어머니가 하라면 해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어도 어머니한테 항상 마음은 시어른들한테 내가 공경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사는 위치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나 무시한다 그러면 그 당시도 저는 지금 이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이 해요. 너 있는 너는 안 된다. 며느리를 우습게 하면 너희 자식이 너를 더 우습게 하는 거야. 어른들한테 공경해야 그 자식도 배워서 너희도 그 며느리 딸들한테 공경을 받고 사는 것이지. 맞는 말씀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은 제가 항상 시키고 있어요. 이런 이제 어머니 이런 시집살이도 있는가 하면 서민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지난주에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저희 어머님은 아주 좋은 시어머니긴 한데요. 이제 가끔 미묘한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제가 원래 있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마티즈를 사가지고 이제 타고 다녔어요. 소형차.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시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한 몇 달 동안 차를 바꾸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차를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그 새 차를 아내주고 아내가 타던 이제 10년 넘은 차를 제가 탔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새 차는 어디 갔냐? 어머니가 이제 막 놀라서 갖고 새 차는 네 며느리가 뭐 아내가 타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서운함을 비치셨어요. 뭐 그 정도? 뭐 그. 송도연 선생님은 어떠세요? 글쎄 나는 시집가서 아무것도 안 해서 키가 더 컸나?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시어머니와 많은 며느리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건너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 될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될 때 시어머니 학을 내가 뛰듯이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될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나이 들도록 내 인생의 역할 중에서 마지막 남은 시어머니 역할과 할머니 역할은 잘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아 내가 너한테 봉이 될게 이랬더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한테 뭐 내가 당기고 끌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더 눈치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래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어요. 종을 부리려면 종의 종이 돼야 돼. 이 식으로 사실 오늘 타이틀이 사사건건 시시콜콜 우리 시어머니인데 제가 보면 사사건건 시시콜콜 우리 며느리예요. 사실은. 그거 정말 이리저리 뛰는 애, 배꼽 티 입고 펄펄 뛰는 애, 걔랑 살려면 그리고 개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왜요? 이러면 왜요? 이러는 걸 그러면 안 되잖아. 예전에 이렇게 안 살았어. 그 시절이잖아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거 헤쳐나가는 건 사실 시어머니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1위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 내가 참아라는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면 남편 챙기는 걸 시어머니는 제일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장 아들 잘해줘라. 아들 잘해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주길.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뭐 해 먹였느냐가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오늘 뭐 해 먹였느냐? 잘 먹여라. 잘 먹여라.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가 잘 먹이거든요. 그리고 저 당사자보다 항상 아들,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남편 위주로 식단을 짜고 항상 이렇게 하고 솔직히 남편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밥에 물 말아갖고 김치 하나만 뚝딱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뭐 이제 오늘 집에서 밥을 먹겠다라는 어떤 이제 전화라도 오면 꼭 뭐 반찬 하나라도 꼭 새로 뭐 해갖고 올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은 항상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바로 1위가 바로 1위가 그렇습니다. 아침은 그래 아침 중요해요. 남편 챙겨. 아침 챙기는 거. 근데 나는 아침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결혼 장가 간 다음에 우리 집에서 아침 안 먹고 생식 다 먹고 이러는데 따로 나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얘 아침을 먹였을까? 누워 있어서 오빠 안녕. 맨날 애들이 오빠 이러잖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한테? 그거 말 안 하지만 안녕하고 그냥 저 누워 있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은 키도 큰데 너무 온종일 기운 없지 않았을까. 그 걱정 되긴 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총각일 때도 어머니는 늘 너 밥 잘 먹었니? 아침 챙겨 먹었니라고 우리 인사가 오히려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많은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쵸. 우리가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니의 느낌과 앞에 시자가 붙어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가 다른 요즘 그 며느리들 가만히 보면 내 딸도 보니까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걸 제일 1위로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애는 밥 먹여서 내보내느냐 그러지 말고 아가 너 아침 꼭 먹어라. 안 그러면 나처럼 나이 되면 골다공증 생기고 어디가 생긴다. 아이 너 신랑이야 가다 배고프면 햄버거 사서 먹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갑자기 앞에서 왜 그러세요? 오늘 아주 위치를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이. 보니까 저희는 매일 지금 평생 살으면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이 딱 오셔서 보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균형 맞추는 식탁이 아니면 삐져갖고 가가지고 그걸 갖고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시집살이잖아요. 그런 시집살이도 있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어쩌냐면 아침밥을 안 챙겨주니까 제가 듣고 있을 때는 30대 때 밥을 꼬박꼬박 해서 점심만 나가 먹지 해주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밥 안 해줬으니까 빵 조각 먹고 가지. 밥을 안 차려주니까 우리 아들이
식탁에 가서 생전 뭐 그런 거 물 한 컵도 안 갖다 먹던 아들이 빵을 잼에 바르고 먹는데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얌치같이 자기만 어떻게 딱 차려 먹고 가냐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며느리한테 너무 질려갖고 말이 안 나와서 얘 좀 봐. 그냥 그런 식으로 쏘기로 얘기했는데 아니 간디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네가 안 차려줘서 먹는 거를 모르고 걔가 빵 먹겠냐? 밥 먹지? 네가 안 줬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거라도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감히 너 밥까지 차려주라는 게 어떡하냐. 전화로 막 알아 딱 봤었죠. 그랬더니 진짜 흥분하셨어요 지금.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같이 차리는 건데 내 것도 좀 차려주면 어때요? 자기 혼자 그게 들어가요 목구멍에?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요새 며느리들은 진짜 간이 부어도. 근데 전 정말 이상한 게 어머님들은 빵을 먹고 가면 아침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밥하고 빵하고 다르니까. 아니 빵으로도 요즘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젊은 세대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빵에 지금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간지 확실히 이런 아세요? 게 있어요.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졌잖아요. 저도 다 그런 거. 저분은 시어머니 아니셔. 아니야. 겪고 나왔어요. 아들 챙겨라 뭐하라. 진짜 나만 아들이 있나? 그래. 며느리 쪽을 생각하자. 우리 딸도 시집에서 혹시 저라면 우리 딸 얼마나 고통시끄러. 딸을 생각해요. 딸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저는 말자. 딸이 없어요. 아니 그건 언니 없는 거는 이제 내 사정이고.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면은 이제 보냈으니까 맡겨요. 이제 밥 먹고 갔냐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갖다는 아들 오면 다 아니 알려줘요. 아들이 하는 소리가 빵을 아니고 먹었는지 그 뭘 먹고 며느리가 와서 갔니 뭐 저한테 밥을 안 얘기하는 챙겼니 거예요. 누구도 그 얘기를 알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말아 이제는. 나 엄마 편하게 살란다고 저기, 딱 야단 쳐가지고 어머니, 버리세요. 그래야 돼.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고 떨린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떨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속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나는 며느리 편도 그래서 예. 지금 와서 같이 살자. 니 지 새끼가 많으니까 아들이 하나는 왈. 엄마 우리 땅 큰 거 하나 같이 멋있게 주고 같이 살을까? 손자들 때한테 뵀네. 진작에 시집해가지고 바로 살지. 이제 와서 내가 애 키워줘? 애 키워주고요. 손자 시집살이, 며느리 시집살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아지. 병뚜막 싸가지고 말린다니까. 여기도 좀 말씀 좀 하신대요. 아니야 그거는. 그런 게 있더라. 그러고는 아들이 말을 일지 안 해 이제. 뭐든지 안 해. 어머니 이제 다 떨리셨죠? 안 떨리신 것 같아요 이제. 며느님이 좀 힘드시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에 나오셔서 말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너무 잘하세요. 네? 근데 보니까 좀 많이 바뀌셨는데 저희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어머님 하신 말씀보다도 사실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신경을 좀 덜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고 정말 그 며느리가 야무딱지게 하는 거 보면은 신경을 좀 덜 쓰실 건데 그렇지 않고 아들도 옷도 잘 입고 다니지 않고 깨재재하게 다니고 밥도 안 먹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막 빵만 먹고 다니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에서 엄마들이 그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더 많은 간섭하게 되고 더 찾아가 보고 싶고. 그렇다해서 며느리 못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와서 다 고해 바쳤구나.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이거 참이라고 내 살이 멍이 나와. 아들한테 잘해주는 건 아들이 일제 네가 며느리가 네 처가 어떻게 됐든지 난 너 버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아들한테 잘하더라. 내가 괜히 그 소리 했네. 우리 아들이 잃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얘기한 하느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있지. 우리 아들 안 소리 믿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아들은 주희 엄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주희끼리 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 며느리가 와서 지 혼자 자기 혼자 매를 들고 왔구나 안 그러면은. 내가 들었지. 매를 들고 온 거예요. 저희는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두 분 남겨놓고 우리 저 일어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병헌 의원처럼 알아서 입성 얼마나 옷을 잘 챙겨 입으세요. 그냥 옷 잘 챙겨 입고 알아서 잘 드시고 다니면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럴 일. 저는 지금 이금희 아나운서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두 어르신 무슨 서바이벌 제가. 네. 아까 방송 전에 우리 저 어머니는 우리 작가가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이랬거든요. 괜한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아침 식사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침을 아주 잘 먹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요. 사실 그 걱정은 저희 뭐 어머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뭐 밥이냐 빵이냐 이 얘기 나왔는데 그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는 나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들들 보면 물론 맛은 있겠지만 다 속 편하고 다 그 아침을 먹고 싶어하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아까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요즘 애들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 지금 아들이 젊잖아요. 젊은 아들이 반드시 밥을 먹고 싶어 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뭐 빵이라든가 계란 후라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그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그래도 그거를 싫어하시잖아요. 야 그거 먹고 뭘 힘을 쓰겠냐고. 사실 아침밥 저녁 죽이란 말은 있지만 가볍게 먹고 나가서 일 더 잘 되는 일이 사실 많거든요. 운동선수도 그래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선수들인데 밥 안 먹거든요. 아침에요? 그럼요. 밥을 안 먹죠. 밥 먹겠어요? 빵 먹겠죠. 메이저리그인데. 미국 가서 대회를 하고 전주련 가서 훈련을 해봐도 걔네들은 정말 요만큼 먹습니다. 저희는 상상하기를 스테이크 아침부터 이만한 거 먹을 줄 알았거든요. 요만큼 먹고 저희들보다 선업에 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 억울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딱 차려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뜨는 신용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정말 손도 안 대고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뭐하냐? 남편 차려놓은 그거를 이제 저희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당신분들이 못한 남편 아들한테 미처 못한 거를 우리한테 전가시킬 때가 있어요. 아니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가르쳐주는 거야. 네. 내가 그렇지. 안 차려주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잘못해야지 너는 해라 이거지. 그걸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말라고. 안 먹으면 아침에 누룽지라도 바글바글 끓여서 두부리라도 떠먹게 해주고 가야지. 빵떡하리 먹고 무슨 힘을 쓰겠어. 아니 어머니 몇 살인데 떠먹여줘요. 저는 사실 하니까 누룽지 언제 끓여줘. 예. 챙겨 먹고 나가야지. 어머니 근데 저는 아침을 꼬박꼬박 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밥을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진짜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침을 꼬박꼬박 챙기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위해서 차리는 건 아니고 애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내 아들은 챙겨 먹여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야. 저도 일하고 어른들이야 뭐 배고프면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그 뭐 두뇌 회전도 안 된다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애들은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덤으로 남편 것도 차려가지고. 그 애들이 내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어떤 행동까지 다 해봤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 5첩반상 정도로 밥을 차렸다가 요것도 안 먹으니까 3첩으로 줄어요. 그러다 요것도 안 되니까 정말 누룽지 같은 거라도 좀 끓여갖고 이렇게라도 해놨는데 그것도 안 먹으니까 이제 갈아요. 갈아갖고 마시고라도 가라고. 네, 저같은 결국은 이유식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자초한 게 있네요. 네. 저 이승신 씨처럼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했다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정말 우유에다가 수삼 갈고 그리고 꿀 넣어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해줬더니 이 출근길에 출근하다가 이 88 거기에서 밀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신랑이. 숙소까지 갈 때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남았는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그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랬다는 거야. 막 하늘이 막 노랗게 보이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안 먹어요. 갈아준 것도 안 먹어요. 안현웅 씨가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 커피 갖고 다니는 그 텀블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안 먹고 나갈 땐 또 거기다 챙겨가지고 차 안에서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줬더니 이걸 또 며칠 동안 제가 이제 그 남편 차를 바통을 받아갖고 어느 날 운전하는데 뒤에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또 봤더니 무슨 정체불명의 뚜껑을 열더니 발효가 정말 돼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호선 씨 정말 이 며느리들의 다 대변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어머님들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 강수진 선생님 옆에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며느리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것 같아요. 극진하셨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우리가 탯줄을 감고 나오잖아요. 탯줄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애 낳고 얘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탯줄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탯줄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리적 탯줄, 마음의 탯줄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탯줄을 한번 다시 끊어줘야 아프지만 이 아이가 성인으로 살아가거든요. 저기요, 네. 끊어주는 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시어머님 말씀들이 왜 맞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천덕꾸러기로 굴던 강아지를 분양을 시켜줘도 그 집에 가면 개를 좀 학대하고 좀 시원찮은 식사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화를 내고 뭐라고 감섭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어머님들이 조금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얘가 뭐를 좋아하는 거 당신은 다 100%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제 충청도사 분이시지만은 내가 충청도 서산인데요, 고향이.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서 태안 가려면 얼마나 가면 돼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과 부인이 사는데 아침을 굶거나 말거나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냥 놔둬요. 그러고선 제일 간섭 안 하는 게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잔소리 한다고들 자꾸 저 며느리를 얘기하는데 친정에서 잔소리 안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그건 빨리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영원히 기록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공부를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기억하듯이 학교에서 배운 걸 기억했다면 항상 1등할 거야. 그런데 기억할 건 안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을 걸 기억하기 때문에 인생은 자꾸 나처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아침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남편들이 잘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며느리들이 더 못 먹어요. 저도 사실은 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못 먹어서 부은 거예요. 붓기가 안 붙어가지고. 며느리하고 저하고는 누가 안 먹었다고 일주일 굶었다기도 듣지도 않아요. 제가 그게 싫어요. 갑자기 며느리 대변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확 마음을 끊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탯줄을 끊는다는 건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서 이제 건강한 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안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는 좀 덜 힘들고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재미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아니고 애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들을 지켜볼 때 애가 탄다. 그거 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애가 타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 그 속이랑 겉이랑 다르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련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좀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속의 아들을 사랑하는 수준은 딱 여기 말씀 주셨어요. 2판, 4판 수준으로 사랑하는데 그거를 뭐 복잡하게 다 눈치 보고 하려니 속과 겉이 다르게 살려니 피곤한 건데 이 아침이라는 거는 굉장한 이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의 직업을 제가 규정한다면 이 생존 전문가거든요. 생존 전문가. 그래서 아침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아침에 빵보다 아마 밥을 원하시는 게 막 며느리가 막 정성으로 담겼을 때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장 뛰고 마음이 따뜻하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 아침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줘라. 며느리한테 지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1위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어서. 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며느리들은 왜 속상해할까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20.3%의 며느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오니? 시댁 자주 왔으면. 네. 적어도 서민 교수님 댁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현명하게 잘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밥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을 해야겠다. 요 생각을 한 10분쯤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못 껴들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밥에서 멈춰버렸어요. 아니, 밥 얘기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말고 저 밥 얘기할게요. 네, 밥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못 먹고 굶주린 세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한 끼 아침에 대한 그런 게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를 주로 밥으로 표현하시는데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비만이 사실은 더 걱정되는 시대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밤 10시쯤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배고프다고 밥을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전 배가 안 고팠는데 어머니가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춤을 추셨어요, 이렇게 막.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그게 보고 싶어서 억지로 밥 먹다가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밥 말고 좀 다른 걸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다음 거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릴까요,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게. 아니, 그래도 간만한 게 있어요. 밥이 보약인데. 예. 그러니까 뭐, 밥을 해주게 되는 건데. 예.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예. 이제는 좀 밥이 너무 많은 시대라고. 글쎄. 그렇죠. 예. 그러나?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이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요, 밥은 이제 이걸로 만족하게 이겨주고요. 저 나름대로는 언제 오니 시댁에 자주 오는 거 싫어. 불편해. 며느리 온다면 또 뭐 해줘야 되고 하니까 자주는 안 와도 언제 오니 한 거는 내가 한 번씩 아플 때. 막 급하게 아픈데 아무도 없단 말이야. 병원은 가야 되고. 야, 너가 언제 올래? 야, 아가, 너 언제 올래? 아직 방송이 언제 끝나야 돼? 아직 안 끝났나? 좀 재촉이 가더라고, 나는 급하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는 데 사셨다면서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예, 처음에는 보이는 데 살았지. 그거 조금 살다가 같이 방송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주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내가 아들하고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는 내가 혼자 가도 되는데 아까 말씀했잖아. 그래도 새끼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니 언제 오나? 아예 안 끝났나? 빨리 오너라. 나 죽겠대. 하고 막 전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오네. 그거 아니죠. 그 다음 날 며느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둘 다. 지금은 며느리한테 잘해. 야한테 잘해줘야지. 내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지. 우리 아들은 그냥 물 건너 갔어. 나는. 아들이 잘 떠받치면 잘해줘야 돼. 그거 편찮으실 때 자주 좀 내가 아팠을 때 너가 난 자주 오는 거 싫을 때 이때 한번 오나라. 전화도 좀 한 번씩 하고. 그런 마음은 정말 안현홍 씨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네, 충분히 얼마나 이해가 외로우실까. 되고요. 네,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사시잖아요. 네. 근데 아프셨을 때 신랑은 직장에 있고 그래서 제가 KTX 타고 바로 내려가서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거기서 병간호 하다가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랑하는 거야. 저는 정말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지금 어머니 뵈니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몸짓을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몸짓 하시고 표현력이 아주 그러니까 풍부하신 거죠. 그래서 전화로 안부 전화를 매일 드리는 것보다 그렇지. 한 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보고 싶은 얼굴을 전화로 이거는 양이 안 차거든요. 영상 통화 한다 하더라도. 아니 아닙니다. 전화도 좋게 나는 이제는. 어차피 둘이서 바빠서 못 오는 걸 와 자꾸 내가 가슴 아파 하는 말이야. 내가 병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 전화 한 번 써. 어머니 어디야? 저 뭐 잡수셨어요? 뭐 사다 드릴까요? 제가 시간 나는데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은 그래도 와서 직접 보고 이러는 걸 손주들도 보시고. 그것도 다 내려놨어 이제는. 외로우신 거예요. 이제 없어져서 외로움도 다 지나가. 외로움 지나가는 거 1년 동안에 벽하고 쳐다보고 울고 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며느리 쳐다보고 아들하고 우리 서희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감춰놓고 야, 니 그렇게 할래? 하고 아들한테 하고 며느리 얼굴 감춰놓고 야 이놈아 네가 이럴 수가 있나 해가면서 또 알아보가 내가 네 아버지가 한 말 조금이라도 좀 장가 가서라도 조금만 주가 이놈아 장가 가고 나니까 네 사돈이 8촌 됐구나 아들이 윤 교수님 그러면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이상한 게요. 우리가 다 방송을 해서 아는데요. 방송에 아무리 바빠도 시간 되거든요. 늦게 되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 이유고. 이 어머님들의 외로움. 그거 다 꼬치꼬치 생각하면 괘씸해. 그냥 또 지내가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오더라고. 저녁 방송 엄마 늦었다고. 1번은 엄마의 직업이죠. 생존 전문가의 직업이고 2번은 봉급이죠. 엄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나 봉급
봉급 받을 때 됐어. 이 얘기. 근데 강 선생님 자주 봐야 되는 게 이게 며느님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집에는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님들이 며느님한테 정말 잘해 줘야 돼요. 잘 못하면은 남자들이 예를 들어 병간호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모가 되셔가지고 병간호를 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딸내가 있으면은 따님이 가서 있으면 딸이 할 수가 있는데 딸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며느리가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그 자식도 자식이고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잘해주면은 노후에라도 좀 아플 때 아플 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정 필요할 때는 며느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면은. 아니 근데 저희 집만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워낙 효자라서 이제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제 남편은 저희 어머님한테 화장실 갈 때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 거동 불편하시면 가고 화장실까지 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서려고 그러면 너보다 내가 더 엄마를 잘 아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딸 같은 또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딱 둘인데도 지 남편은 엄마의 어떤 그런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맡아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남자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남자가 정말 부인한테 집사람한테 잘해주면은 그것 또한 시어머님도 잘할 것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못해주면은 결국 그 화가 시어머니한테 가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그 어머니가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죠. 전화를 자주 드리잖아요. 그래도 전화 끝에 항상 그러세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고 그래 근데 언제 올 거니?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치 아들.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는 전화 끝에 그래도 언제 올 거니? 그런데 이제 며느리하고는 며느리하고는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 고맙다 그러고 끊는데 아들한테는 꼭 너 언제 오니? 그래서 엄마 뭐 한 보름 있다 갈게 그러면 그래. 근데 지금은요, 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올 거니 이제 그것도 물 건너 갔어. 왜? 손자가 셋이가 세월이 말한다고요. 지금은 손자 금요일 날 왔다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정신없어. 오지 말래도 와. 그러니까. 강 선생님 그러면 이 그 빈도수를 어느 정도 해야지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말씀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뭐 군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고 며느리도 기본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터득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존경 못 받을 바엔 무서운 시어머니가 돼야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시어머니의 아들이 당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며느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남이 아니에요. 맞아. 며느리 흉보는 것도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그냥들 살아. 잘 그러니까 2판 4판 그냥 가야 돼. 아니 3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서민 교수님 혹시 10분 동안 생각하고 계신 얘기 없으셨죠? 확인하고.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기 아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랑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알면 쓰러지실까봐 저 알리지 못했어요. 못 알리고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서도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저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이 막 많이 편찮으시고 이럴 때도 나는 괜찮아 하고 전화하시고 나중에 병원 가서 막 다니고 막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된 거죠. 너무 서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좀 지나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나 아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주 아프면 싫어해요. 하기 싫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입장에서도. 내가 아프다는 거, 며느리한테 아프다는 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 거기다 하고 싶지 않는데 알고 내가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감격 먹었어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는 거를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좋은 폭탄, 반짝이 폭탄을 이렇게 터뜨려주는 게 생활의 리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지금 뭐 관습적으로 어떻게 한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벗어나고 서로 바둑 두듯이 한 번쯤 감격을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30, 40대 며느리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 속상해요. 살림은 하니 참견하시는. 아니 이게 저기 아까 아침밥 얘기를 한참 했지만은 거꾸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진짜 잘해, 요리도 잘하고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머니가 한번 오셔갖고 한 일주일 이렇게 집에 계셨나 봐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부터 해갖고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해프다고. 무슨 살림 이렇게 하냐. 무슨 살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남편이 벌어오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근데 된장국을 끓이는데 이제 여기 맛있으라고 이제 모시조개를 그냥 조개 말고 모시조개를 사다 끓였더니 그냥 조개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 그걸 모시조개를 훨씬 넣는다. 바지락 조개가 훨씬 싸고 모시조개는 두 배 비싸니까. 그러니까 잘 먹여도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흉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거 할 말 있어요. 예. 아버지하고만 사는 우리 엄마랑 남자 셋이랑 사는 저희 아내하고는 살림이 그러니까 어떤 청결 상태나 이런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아들들이 한참 어지를 때니까. 네, 그 아버지가 어질러봐야 얼마나 어지르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를 힘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만 이렇게 앉아있다가 주무시는데. 근데 우리 집은 180 넘는 남자 셋이서 움직이면 다 번지고 움직이면 다 막 지저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도 셋 다 운동을 하니까 냉장고에 정말 꽉 차 있거든요. 비상식량처럼 쌓이는데도 엄마가 한번 검문차 오시는 거예요, 검문차.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요만한 공간이 딱 보이면은 너 이거 가지고 다 먹일 수 있냐? 모자르지 않냐는 얘기죠. 그거 일반 가정 같으면은 한 달치 식량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와이프는 항상 긴장 상태죠. 엄마가 이제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음식을 꽉꽉 채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야, 이런 거 너무 낭비 아니냐? 너무 해픈 거 아니냐라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수진 선생님이 아예 그냥 그 아들네 집에 가서 이 냉장고 안 열어보시고 아예 안 가신다면서요? 저는 일단 며느리들하고는 챙간도 안 하고 아까도 누구 며느리 안 오면 서운하다 안 오면 우리는 안 오는 게 편해. 나도. 너무 자주 온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왜? 오면은 뭐든지 만들어놔야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뭘 오라 그래요. 맞습니다. 지네들이 지치면 그 이웃이 될 일 있으면 올지 말라기도 와요. 근데 저는 강순희 선생님이 시어머니면은 매일 가고 싶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싶은데. 온다고 오지 말라 그래. 거짓말도 해요. 나 지금 강의 나가니까 오늘은 싫다. 너무 귀찮아. 왜냐하면 오면 새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다 지져서 싸갖고 가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먹을 건 하나도 안 남겨요. 걔네들이 싹쓸이 갖고 가면 우린 먹을 게 없다. 그럼 다시 또 만들어야 돼. 답이 여기 있잖아요. 가면 편오고 나한테 이득되니까 가는 거고. 가면 불편오고 혼나니까 안 가는 거고 그래요. 아니 오빠 나는 안 해줘요. 며느리가 지가 할 거를 다 쇼핑백에 다 썰어가지고 와요. 근데도 맨날 와. 근데 나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나 방송이 있어. 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해서 매주는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할머니하고 나한테만 오는 거야. 그래서 왜 나를 뽑니? 너 엄마를 뽑아. 근데 애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은 나 이쪽 팔 아파요. 근데 지네 엄마는 할머니가 좋대잖아요. 그만 좋대. 저기 저 아들한테 주소 가르쳐주지 말고 딴 데로 이사. 정말.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께서 송도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속삭이셨어요. 들었지? 다 싸갖고 온다. 아니, 난 요리를 못하니까. 나는 그냥 재료는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번잡 떠는 것도 일하는 시어머니나 이렇게 나도 좀 쉬고 좀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희가 간다고 전화 드리잖아요. 네. 엄마 저 이따 갈게 그러면 너희 내 다오니? 너 이게 다운이 그러면 진짜 네 사람이 먹으면 한 번에 많이 한 먹잖아, 10인분 먹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참 잘 먹거든요. 근데 뭐 너희들 다운이 그래서 다 간다 그러면 야 빨리 끊어 그러고 시장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가보면은 저도 이제 뭐 시골에 그 집 고향이니까 한 번씩 가면 저희도 아들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덩치가 저보다 더 크거든요. 크니까 어떤 3명이 가고 이제 집사람 4명 가면은 집에 엄마가 밥을 해라면은 얼마나 하냐면은 가마솥 가마솥을 해요. 맞아.
많이 먹는다 생각하고 어찌라도 많이 먹이려고 밥을 그냥 조금만 하면 될 것을 큰 소리 이만큼 다 먹고 가라고. 그게 왜 또 부모님이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어머니와 자식들의 차이가 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기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잔존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걸 조금씩 좀 이해하고 그냥 다 사라져. 근데 사실 우리 여기 뭐 살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애들이 오면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며느리도 사실 어머니 오시면 참 좋거든요. 빨리 가시면 더 좋아요. 근데 왜냐면 냉장고 안 열어보시고. 그렇죠. 이게 우리 강 선생님이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두 분은 그냥 안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또 사랑이 또 넘치시는 아니 분들은 섭섭해서 그래 며느리 안 온다서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면 우리가 힘이 들어. 힘들죠. 그래도 그래 그러는 거지. 꼭 왔으면 하는 시어머니들은 이제 안 오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제 내담자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오셔서 뭐 하냐면 현관부터 먼지를 이렇게 쓸어요. 먼지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자기가 청소하려고? 냉장고도 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잘해주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검열을 받는 것 같아요. 베개 한 두세 명 있어요. 그래.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게 일단 등장하시면 스트레스야. 일단 등장하시면. 본인은 얼마 쓸 때 그런 사람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럼요. 아니 그런 사람 베개 한 두 명 있고. 나는 며느리가 셋인데 이저께 며느리네 집 이사해도 김치 음식만 담아놓고 가져가라 그러지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 간 집에는 또 시어머니니까 그냥 입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금이를 줘 20만 원. 제일 편해. 하이타이값 내가 휴지값 주니까 맞아. 제일 편해요. 맞아. 그렇게 하지. 야 봉투 받아라 이걸로 하라 이거. 맞아. 생각해 본 적도 저희 없고. 시어머니께서는요 또 너무 깔끔하세요. 그래서 집에 휴지를 안 쓰세요. 먼지 날린다고 두루마리 휴지도 안 쓰시고 뽑아 쓰는 곽 티슈도 안 쓰세요. 오로지 그 수건, 면수건, 얇은 수건 딱 그것만 쓰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산 내려갔다가 화장실 하도 급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어머니 휴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옆에 변기 옆에 수건 있지? 양동이 있지? 그거 갖고 해결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기 키우려면 물티슈도 있어야 되고 곽티슈도 있어요. 다 두루두루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참견을 못 하시고 경성아 여기는 휴지가 많아서 먼지가 많구나. 부산으로 온네. 부산으로 가자. 딱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천연 비데까지 쓰고 계시네요. 네.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셔. 너무 이런 거 청가락에서 너무 오래 살면 며느리 아들한테 구박받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쁜 거 쓰셔도 돼요. 저희도 이제 휴지 같은 게 먼지 날린다고 워낙 깔끔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깔끔하게 해라 말씀은 안 하시는데 깔끔하신 걸 아니까 이제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제 왠지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가전 제품들은 또 먼지가 잘 붙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닦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는 또 시어머님 중에는 이제 며느리가 물건을 사나 이제 여자들은 사실 가방, 뭐 옷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집에 오시면 가구를 다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가시려고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두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아들 지금 둘이 있으니까 어차피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이게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놈들하고 같이 좀 살아볼까? 라고 생각도 들고 이놈들 근처에 좀 집을 하나 딴 데다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내 1층 사고 얘네들 2층에 살리고 이 생각도 한번 솔직히 해봤어요. 무슨 며느리 잡을 일이 있어? 근데 지금 어머니 두 분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 시어머님들 생각도 바뀌는구나. 아니 왜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두 분이야 세 분이야. 그래요? 세 분. 예. 나도 시어머니야. 본인 젊게 보이시니까 며느리 시어머니를 안 보여. 선생님하고 나하고 2살 차이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은 1년이 강산이 변한다. 또 다른 시어머니 세대시네요. 이건 100% 강 선생님 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이만기 교수님의 야무진 생각에 대해 이병헌 위원의 그 의견은 어때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효자군요, 얌전하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것들 졸업만 시키면 끝이다라는 생각이고 왜 얘네들 결혼해서까지 같이 물론 며느리는 이쁘겠죠. 저는 뭐 딸도 없고 그래서 이쁘겠죠. 그런데 이쁘면 가끔 보면 되거든요. 오라 그러면 되고 제가 가도 되고 가끔 밖에서 보면 되지 죽어도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 아니 못 실에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저희 아내가 불쌍하죠 그러면. 장가까지 보내놓고선 같이 살아요? 아유 불쌍하죠. 뒷바라지까지. 네. 부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면 하나 더 얻어가지고 살아.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 4위 보겠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다. 애들은 말이다. 하면서 이제 맞아. 애들 키우는 거 그게 내가 간섭하시는. 키운 게 좀 이거 이렇게 잘못했다. 나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면 그게 간섭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이렇게 막 공부 안 했어요. 우리 형님들은 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이라서 애들이 막 정말 거의 천재 수준으로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하더라고요. 한글 다 읽고. 근데 나는 애를 뭐 저럴 필요가 있나 해서 안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너 한글은 빨리 가르쳐야 돼. 아이 괜찮아요. 지금 7살인데 한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한글을 읽는 데를 갔는데 얘가 못 읽으니까 지금 급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어른 말이 보약이야. 먼저 들으면 될 거. 내가 해봤으니까 얘기해주지. 그리고 내가 남의 애면 지나가는 얘기를 얘 좀 가르쳐라 이러겠어. 내가 우리 아들 아이니까 가르쳐주는데 어른 말을 귀뚱으로 듣는 거야. 근데 요즘 고쌤통이지. 근데 요즘은 그 며느리들의 정보력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위기를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나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말 안 듣더라.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서 저의 중압감이 마치 그 세계 1인자 조은영 구단과 혹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는 사실 그런 중압감이 있어요. 긴장돼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전혀 제가 섭섭하지 않은데 이제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첫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어머니께서 딱 보시더니 제가 이제 수돗물로 따뜻한 물과 이제 찬물을 반반 섞었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니 어떻게 이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수돗물로 목욕을 시키냐. 정수기물 받아서 끓여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기 낳은 지는 비록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이제 그게 이제 5리터씩 되는 냄비가 저희 집에서는 제일 큰 거라서 이제 2번을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 다 날라서 이제 부어서 이렇게 섞어서 했어요.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는 아니 너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냐 힘들게 이제 수돗물 받아서 하라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혼자 사랑하시는 동사무실에 쓴 수돗물 아파트마다 검사가 나왔어. 그 일주일 사이에 수돗물 왜 정수기 받아가지고 부대끼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어머 저는 애기 첫 애기에 나가지고 우리 며느리 보고 꼭 이거 받아가지고 하락했는데요. 그때 수돗물에 막 소독약을 너무 이어가지고 그릇 씻고 엎어놓으면 허연하지 왜. 그거 참 안 좋거든. 그래서 그게 안 좋으니까 수돗물로 시키래.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와서. 좋다고. 아니 수돗물에 하라 이거야. 수돗물이 깨끗하다. 요즘 수돗물이 좋아. 요새 깨끗해요. 가가지고 또 야야 수돗물이 좋단다. 근데 아니 어머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러더라고. 저기요 요즘 그 뭐 다문화 가족들이 시집 와가지고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니까 고생이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언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대소의 차이도 있지만은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내가 며느리한테들 부탁하는 건데 대개 보면은 며느리보다 시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거 좀 참아주시고 며느리 시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대단히 유익한 말들이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을 군 병사들이 산골에 이렇게 포위당해서 다 죽어갈 때, 굶어서 죽어갈 때 젊은 말은 잡아먹어도 늙은 말은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늙은 말은 고향을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게 위생적이고 어떤 게 뭐 비위생적이다 그거보다도 인생의 참 행복과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은 시어머님 그 무서움 속에 시름 속에 조금씩 당겨져 있는 건 눈치 빠른 며느리들은 다 서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 요즘에 며느리들 애기 키우는 거 보면 정말 눈꼴이 쉬어요. 왜? 참아야 돼. 네, 우리들은 어른들한테 맡겨갖고 애기들 키울 적에 어떻게 키웠는지도 몰라. 그래도 다
그쵸. 똑똑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유기농 과자에다 유기농 뭐에다 뭐. 아니 걔를 뭐 대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유기농 싸갖고 다니면 먹일 거야? 저기요. 지금부터 어머니. 면역력을 키워야 돼.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유기농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서교수하고 그렇죠. 내가 유기농으로 키워서 이렇게 제가 그게 너무나 눈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피곤하게 애기를 키우냐. 바라보지 마세요. 과자도 유기농. 내가 먹어보니까 그것도 다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예, 유기농 없다고 이번에 방송 나왔잖아요. 예, 자기들은 근데 저들 깨닫잖아. 이 애기를 어쩔 수 없지 막 그냥 유기농만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고 그거 반 갈라서 시어른들한테도 좀 그렇게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애기를 그냥 그렇게 키워서 난 그게 지금 큰 걱정이야. 왜? 중고등학교 가면 지들이 유기농 음식에서 싸갖고 다닐 거야? 나는 몰래 먹여 그래서 없을 때. 아니 못 먹이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몰래 먹여요? 며느리 없을 때. 초콜릿도 못 먹이게 하고 며느리 없을 때. 과자도 못 먹이게 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몰래 사줘. 그래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유괴 그렇죠 선생님 애들이 유괴당할 수도 있어요. 누가 유괴범이 그런 거 주면 애가 쫓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맛을 봐야 안 가지. 아니 우리 저희 송도 선생님하고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래, 나는 그래. 제가 그런 거 좀 엄마 웬만하면 먹이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몰래 먹이시더라고요. 아니 먹어봐야 이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아니 저희 어릴 때보다 요즘 어린애들이 약한 이유가요. 네. 요즘 애들이 불량식품을 안 먹어서 그렇대요. 먹어야 돼. 불량식품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면역성도 내가 생기고. 유기농만 먹어서 힘이 없어. 아니 집에서도 정말 과자가 땅에 떨어지면 버리더라고.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흙에 떨어져도 후 몰래 물어서 빵 이거 먹었다고요. 모시고 사놨다가 요즘 엄마 그- 오냐 물어봐. 학교에 온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감춰놔버려. 학교에서 보면은 최고 걱정이 뭐냐면 요즘 애들이 이제 덩치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좋아진 데 비해서 체력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너무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안 끊어 먹어야 돼. 그럴수록 우리 진짜 어머님들이 좀 더 우리 그 애들한테 좀 건강하게 좀 운동도 좀 시키고 심부름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집에서만 자꾸 이렇게 안에서 온실에서 키우려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애기들 밥 말아준다고 김치를 먹인대요. 그다고 김치를 담아주래요. 애들 백김치를. 그래가지고 어머니 물 끓여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내가 꼴까보라고 그냥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물 끓여서 새집에 동심이 돌려. 김치 돌리고. 아니 금요일에는 시간 한 2시간으로 늘려서 얘기하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안만 해도. 자, 이제 오르기 보겠습니다. 재밌어. 가계부 순위. 네. 이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6위는 현관 번호가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예. 내 집 오듯 방문하고 싶으셔서 이런 거 이제 며느리들한테 얘기할 때 선민 교수님, 시어머니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전 시집살이가 거의 그러니까 군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대는 아무리 편해봤자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이제 고참한테 되게 시달림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고참이 돼서 또 괴롭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들도 왜 며느리 때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다시 시어머니 돼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지. 지난번에 강동생님 나왔을 때 며느리하고 같이 나오셨을 때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혼자 나오시니까 마음껏 욕을 하시고. 좀 이해가. 다음 주에 같이 나오셔야 되겠다. 과연 이건 뭘까요? 이효선 씨,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참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저는 우리 강 선생님을 뵈면서 야 저희 시어머니랑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더군다나 저희 시어머니도 충청도세요. 그래서 자꾸 의자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긴 하는데 놀랍게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볼 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 네, 많이 하시죠. 지금 보면 우리 세 분 시어머니 나오셨는데 우리 세 분 시어머니 말씀 들으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며느리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종합 선물 세트들 같으세요. 받으면 기쁘고 열면 더 기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며느리를 만날 건가, 그리고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요거가 뭐냐면 경험의 울타리예요. 내가 본 게 맞고 지나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경험의 울타리인데 사실은 지금 이 경험이 색깔도 달라지고 범위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경험은 내 경험만이 아니라 더 넓힐 수 있는 고무 울타리처럼 이렇게 더 넓어지는 경험이 된다면 우리 며느리들의 좀 톡톡 튀지만 약간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똑똑한 것 같지만 약간은 맹해 보이기도 하는 이 부분까지 좀 끌어안으신다면 가계부 좀 못 쓰면 어때요?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생각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참고서 같아요. 참고서. 그러니까 제가 지 남편을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고 막 문제도 안 풀리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어머님을 찾아가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도대체 이 고집이 센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자문을 구하면 아,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둬라. 아무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두면 지풀에 꺾이더라. 그러면서 그게 한 3일에서 5일간이 절대 네가 먼저 말을 걸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어머님이 약간 참고서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윤 교수님 정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규정하면 멋진 직장 상사죠. 근데 직장 상사는 항상 힘들죠. 그래서 3, 4, 5, 6은 다 나 전문가야. 이런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요즘 근데 직장 상사도 아랫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언을 해줘도 네네. 힘드니까. 근데 상사는 상사로 인정해줄 때 가장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우리가 하나의 전문가로서 시어머님을 잘 인정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정해주면 지가 이익이지 뭐. 나한테 잘해서 지가 이익 아니에요?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 선생님. 제일 좋은 곳은 그런 것 같아요. 난 뭐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시어머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면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지도 말고 너무 가깝지도 말고. 다시 말하면 간섭을 댈 수 있으면 덜하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냥 살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그거를 쉬운 말로 구기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며느리들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 분 시어머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 상관은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시어머니 잘 관찰해보고 그러면 이제 또 관심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한테만 관대하라 하지 마시고 며느리들도 좀 관대하는 관찰, 관심, 관대, 삼관왕이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 말은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냅둬요. 그냥 살아.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오늘 나와서 너무 떨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다던 이순 여사님 이제 진정되셨어요? 예, 조금 진정이 됐네요. 아직도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으나 이제 먼 훗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까요?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학이 즐거운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보령제약 길포스 M에서 백화점 상품권, 흑표 산소옥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당 수요일 나의 2번째 짝을 찾습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년,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여러분 외로우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당 사무실에서 연락받습니다. 네, 내일은 토요일 아침마당 가족이 부른다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예고를 좀 해드릴까요? 월요일에는요, 평범한 주부에서 이제는 사장님으로 변신하신 주부 사업가 4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셨는데요. 이제는 아주 내로라 하는 사장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러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꼭 지켜보셔서 그분들의 말씀에서 힌트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